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5월이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증시는 꽤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의 경제 뉴스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 증시를 조금은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러한 엄청난 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루나 코인인데, 그런데 이 루나 코인이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냥 루나 코인이 아니라 루나2라고 하는데요. 과연 지금 현재 이 루나2는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루나 상장되자마자 롤러코스터 행보 하루 만에 거래량 마이너스 46%, 폭락 사태가 발생한 루나와 테라를 발행한 테라폼네스가 블록체인 생태계 테라 2.0을 출범시키고 새로운 가상화폐 루나2가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나1이라고 될까요? 원래 기존 루나가 다른 곳에서 전부 다 상장 폐지가 되고 말 그대로 폭망을 하다 보니까 루나2가 새로 나왔다는 소린데요. 그렇다면 상장 당일에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마켓캡은 지난 28일 오후 6시부터 루나에 대한 가격 집계를 시작을 했는데 당시 가격은 17.8달러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루나 가격은 20분 만에 13.27까지 떨어졌으며 그 다음에는 또 19.53으로 폭등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하락해서 5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저점은 3.93까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이는 상장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고점 대비 무려 80%나 떨어진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나2도 상장하자마자 조금 하락폭이 너무 크지 않나 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80%라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봤을 때 루나2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루나 폼랩스에 대한 불신으로 현재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토요일날 이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마도 기름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상 안에서 책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인데 그 이벤트는 내일 저녁 10시까지 하고 마감이 된다는 거 이 부분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내일 10시까지 하시면 된다는 거. 다음 뉴스입니다. 길어야 3년 시한부 선고 받은 푸틴 시력까지 잃어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의료진에게 최장 3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며 FSB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이 암에 걸렸으며 그리고 이 암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대요. 그리고 또한 푸틴 대통령은 시력도 상실 중이라고 합니다. 소식통은 푸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나설 때 원고를 큰 글씨로 옮긴 종이가 필요하다며 글씨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종이 한 장에 겨우 몇 문장만 들어갈 정도로 지금 현재 시력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루머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 푸틴은 다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걸음을 걸을 때 오른발은 몸에 붙이고 왼팔만 흔드는 그러한 이상한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뢰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저기릿은 가장 이게 무섭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어떠한 행동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푸틴이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죽는 거 깽판 한번 치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조금은 우리 입장에서 답답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입 식용유, 밀가루 등의 관세 0%, 밥상 물가 잡는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민생 안정 대책에는 주요 수입 식료품과 산업 원자재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내용이 대거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바로 접촉이 되는 그런 내용이 뭐가 있나 봤더니 일단 정부는 식용유, 돼지고기 등 물가 상승 요인이 큰 식품 원료 7종에 대해서 연말까지 0% 할당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할당 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기존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데요. 그러니 말 그대로 관세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돼지고기 가격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로 인해서 수입 돼지고기 원가가 최대 18%에서 20%까지 인하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는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그리고 두부까지도 내년까지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의 밥상 물가가 살짝은 꺾이겠지 이런 기대는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한 1인당 만원씩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은 지원 규모를 600억 원 확대하고 최근 가격이 오른 돼지고기, 계란 등을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밀가루가 난리라고 합니다. 빵이 진짜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밀가루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46억 원을 투입해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이 물가를 잡는
잠잠하게 만들 수 있을지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 그리고 이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등 뉴욕 증시, 연준 베이지부 경제지표 주목, 비트코인 3만 달러 육박.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발표 등을 주시하며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관심사는 지난주 반등이 이어질지 이 여부라고 하는데요. 한동안 지속된 약세장을 끊어낼 수 있을지 여기에 현재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벤트를 한번 보자면 일단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하며 그리고 내일 31일에는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세일즈포스와 HP가 실적을 공개하며 그리고 수요일 그때 우리는 휴장이죠. 그때는 연준의 지역 경제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공개가 되는데 참고로 베이지북은 다음 달 14에서 15일 그러니까 보름 뒤네요. 그때 열리는 FOMC 주요 회의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8주간의 하락을 끊고 오랜만에 상승을 해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모든 재료가 소화되어서 이제 최악은 지났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반면 아직까지는 아니다.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며 그리고 악재가 조금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할 거는 주식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오른다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되며 그리고 플러스 너무 지금 현재 불안하고 추가 하락할 것 같다. 그렇다면은 전부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10%만 현금 비중을 만든다면은 마음이 진짜 편해진다는 걸 기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현금 비중을 10%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산 주식이 갑자기 엄청나게 급등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주식을 샀는데 10%가 오른다고 가정을 해도 현금 비중 10%의 10%는 1%밖에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1%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 1%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현금 비중이 주는 그런 안정감이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선주에 관련된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 적자 우려에도 반등한 조선주 분위기 이어갈까? 국내 조선사 주가가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카타르로부터 수주 예약을 받았던 LNG 운반선에 저가 수주 우려를 극복한 분위기라고 한데요. 참고로 거의 한 달 전쯤이었죠. 그때 업계 안팎에서는 카타르가 2020년 6월 가격으로 계약을 하자 이렇게 말한다는 소문이 나오면서 조선주 주가가 갑자기 쭉 빠졌던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때부터 거의 한 달간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오랜만에 반등을 했다는 소리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감이 많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박 건조에 쓰이는 후판 가격이 또 인상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플러스 러시아 선주로부터 수주한 LNG 운반선의 계약 취소로 불안감이 계속 생긴다고 합니다. 참고로 러시아 선주로부터 수주한 LNG 운반선이 취소가 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러시아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3척을 수주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척의 계약을 중도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해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거는 지금 현재 러시아 상태가 좀 메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조선 3사가 러시아 선주로부터 수주해서 건조 중인 LNG 운반선은 모두 7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갑자기 계약 취소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불안감이 생긴다는 거겠죠. 또한 증권가의 전망도 아직까지는 밝지 않다고 합니다. 실적만 봤을 때는 FN 가이드에 집계된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흑자인 조선사는 현대중공업 200억과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114억 원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고 증권가는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조선주의 흐름이 조금 좋지 않고 불확실성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다시피 지금 현재 실적은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그때 수주했던 그러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나왔던 슈퍼사이클 이야기 그때 실적은 이제 내년부터 올해 말부터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때는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한번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확대 빵글 전선주 뜬다.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면서 전선업종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송배전망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최근 들어 국제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선주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커지자 전선주가 강세를 보인 바 있다고 한데요. 이 전선주는 가격 전가가 유리하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은 통상 전선주의 호재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재가 있는 바탕에 전기차의 글로벌 판매량 증가와 신재생 에너지로부터의 발전 원천 변화도 전선업종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주행하는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많은 전기가 더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발전과 송배전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기를 가면 갈수록 많이 쓰니까 그러한 인프라를 만들어낸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선업종 내 추천주로 LS를 제시했으며 LS는 세계적인 전선회사인 LS전선을 자회사로 그리고 가온전선, JS전선 등 국내와 베트남 그리고 인도 등 해외 전선
자회사를 손자 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전선 관련주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번 기분들 여기에 공감하신다면 LS가 어떤 기업인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공통점은 조금은 우프죠. 개미만 탐는다. 코스피가 2600에 현재 묶여 있습니다. 대장주의 부진에 상승 동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꾸준히 하락해 6만전자로 현재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 시가총액 3위에 이름을 올렸던 네이버는 시총 6위까지 떨어졌고, 카카오도 시총이 50조 원에서 30조 원대로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개인 투자자가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는 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 들어서만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11조나 매수했고, 그리고 네이버도 2조 매수, 카카오도 1조나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또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직후 강세장을 이끌던 주도주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비대면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그러한 수혜를 살짝 뱉어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삼성전자의 12개월 선행퍼가 역사적 저점을 현재 기록하고 있다며 비중 확대를 권한다고 한데요. 말 그대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주가는 오르지 못하거나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결국은 기회라는 소리겠죠. 개인적으로도 저 기릿은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6만전자 꽤나 매력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설령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더 할 거니까 그 사이에는 빨간불이 켜질 거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로 마음 편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충분히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야 될까,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겠죠.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LG가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5천억 자사주 취득한다. 주주환원 정책 발표에 5%대 강세. 자, LG가 말 그대로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김동양 NH투자증권연구원은 LG는 2024년 말까지 5천억 규모, 현재 시가총액의 4.3%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다, 이렇게 발표했으며, 그리고 배당 정책이 변화로 배당 강화 의지도 확인했다며, 이러한 배당 정책을 바탕으로 생각을 봤을 때 LG의 주당 배당금 상향 정도는 3년 평균 11.9%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LX와 계열 분리 이후 처음 발표된 현금 활용 방안이라는 점도 의미 있다며, 향후 M&A 그리고 CVC 설립 등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의 LG와 그 다음에 오늘의 LG는 조금 다르다는 소리겠죠. 앞으로 어떠한 투자를 할지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받으며, 그리고 일단은 의미 있는 주주환원 정책이 나왔다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외국인마저 시급 12,000원 올려도 안 와요. 구인난 쇼크. 내국인 일자리 공백을 메워줄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산세 줄어든 이후 회복하지 못하면서 인력난이 심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하기 위해서 온 외국인 근로자가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한데, 방문 취업 H2 그리고 비전문 취업 E9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같은 기간 각각 13만 6천 명 54%, 그리고 5만 5천 명 20%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일할 외국인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 예로 보자면 역삼동에 위치한 2층짜리 고깃집은 일할 사람이 부족해 한 개층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등 외국인 직원이 주방에서 주로 일을 하는데 친구를 소개해주면 20만원씩 준다고 해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며, 시급은 이미 12,000원 이상으로 올린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사정도 식당과 다를 바 없다고 한데요. 볼트 그리고 너트를 만드는 충남 천안의 한 제조업체는 최근 들어 주문이 들어와도 수주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조 라인의 단순 업무는 내국인 중에서는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한 지 오랜데, 그런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봤습니다. 커피 선불 충전금 잔액 2,700억. 그런데 그 와중에 스타벅스가 무려 2,500억이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선불 충전금이 뭔가 봤더니 바로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선불카드, 이러한 말 그대로 커피 상품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선불 충전금인데 아직까지 쓰지 않은 규모가 무려 2,700억이나 되며, 그리고 주요 10개 업체 중에서 스타벅스가 2,500억이나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어디 감사 인사를 하면서 커피를 하나 딱 보낼 때 거의 90% 이상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낸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현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조금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10개 업체 중에 선불 충전금 미상환 잔액을 타인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으며, 그러니까 이 금액은 전부 다 스타벅스 내에서 써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플러스 회사가 사업을 접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 미상환 잔액을 돌려주는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스타벅스, 투썸, 이디야, 커피빈, 할리스, 공차, 이렇게
이렇게 6개 업체만 그러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저기 또 기프티콘이나 그런 걸 다 포함하면 거의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그 정도의 미상환 잔액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보통은 스타벅스를 잘 가지 않아서 그러한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기가 꽤나 어렵더라고요. 아마도 저처럼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까먹으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투심 얼어붙어도 6월에는 IPO는 온다. 공모주 제발 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미국발 긴축 우려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6월 범한 퓨얼셀, 비플라이소프트, 보르노이 등이 IPO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수소 연료전지 모듈을 생산하는 범한 퓨얼셀이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진행한다고 하며, 참고로 범한 퓨얼셀은 수소 연료전지 모듈과 분수용 연료전지,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 등을 펼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수소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비플라이소프트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참고로 비플라이소프트는 뉴스 저작권 유통,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등 이러한 것들을 하는 기업이라고 한데요. 그래서 비플라이소프트는 다음 달 2일부터 3일 수요 예측을 실시한 후 9일부터 10일 일반 청약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유니콘 특례 1호인 바이오 기업 보르노이도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난번에 상장을 하려다가 한번 흥행에 실패하며 상장 처리를 한 바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 이번에 다시 재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위니아 에이드, 레이저셀, 호난 테크놀로지가 상반기 IPO 막차를 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장도 안 좋은데 IPO 꼭 치킨값이라도 전부 다 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연 3% 예금 떴다. K뱅크 정기예금 금리 최대 0.7% 상승. K뱅크가 정기예금의 금리를 0.7% 인상하며 정기예금 금리 연 3%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코드K 정기예금의 금리는 가입기간 1년부터 2년은 2.4에서 3으로 변경되었고, 그리고 2년에서 3년은 2.5에서 3.2로, 그리고 가입기간 3년은 연 2.8에서 3.5로 각각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는 이걸 보고 보통 이런 것들은 거의 뭐 한도가 얼마까지 있습니다 이런 게 있길래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데 저기시 확인했을 때는 따로 한도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금을 알아보고 있다면 0.1%도 소중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디가 가장 유리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 두 가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항공. 엔데믹 국면에서는 대형 항공사보다 수혜가 클 것. SK증권은 제주항공에 대해서 엔데믹 국면에서 수혜는 대형 항공사보다 저비용 항공사가 클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26,000원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자, SK증권 연구원은 엔데믹 국면에서는 여객 사업이 회복하면서 대형 항공사들의 화물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이제부터는 LCC가 엔데믹 국면에서 수혜를 온전히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제주항공은 연구채 790억 원 발행을 결정했으며, 이에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던 유상증자 가능성이 조금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충분히 호재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컨센을 봤을 때 올해까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큰 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내년 예상펀은 14배, 그리고 내후년에는 10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물론 2년 뒤에는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큰 폭의 성장을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주항공 지금 현재 주봉을 봤더니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그냥 출렁출렁 2만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시피 내년에는 항공업 사상 최대 호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미 주가는 내년 예상 퍼 14배, 이 금액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주항공 같은 기업이 2만원 아래로 떨어지는 말 그대로 121선 이 라인 아래로 살짝 내려가거나 아니면 거기를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충분히 향후 1년 2년 완벽한 엔데믹을 보고 투자하는 방식은 꽤나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기리스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제주항공을 포함한 다른 LCC를 한번 보신 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대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은 조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혹시나 더 내려온다면은 그때 주주발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크래프톤 트리플 A급 신작 모멘텀 기대. 저기리스는 개인적으로 진짜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공부해 보시 바래요. SK증권은 크래프톤에 대해서 트리플 A급 신작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기업 매수 그리고 목표주가 40만원으로 신규 편입을 했다고 하네요. 또 SK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신작 프로젝트 M과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실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프로젝트 M은 PC 모바일 턴제 전략 게임으로 올해 하반기에 PC 버전 얼리 억세스로 출시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모바일 PC 글로벌 출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출시되는 내년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으며,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약 400만 장이나 판매된 3인칭 서바이벌 호러 게임 데드 스페이스
스페이스의 디렉터가 준비 중이며 트리플 A급 대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올해 4분기에 출시 예정이며 출시 첫 분기에 전체 매출의 24%를 차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걸 딱 보셨을 때 게임주는 이제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게임 혹시 망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게임주의 특성상 보통은 게임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기대감이 쭉쭉 올라갈 때 그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른 게임주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가는 완전 떨어지는 칼날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조금의 저평가 매력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러한 신작 게임 모멘텀을 만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게임주 한번 다시 볼까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의 컨셉을 봤을 때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그때까지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퍼는 17배, 내년에는 15배, 게임주가 퍼가 20보다 아래 있다는 거는 물론 이거를 절대적인 가치 평가를 낼 수는 없겠지만 저기릿은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절대 비싸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크래프톤의 주가는 바닥권을 다지는 그런 흐름을 살짝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 크래프톤 신작 모멘텀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지금 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릿은 개인적으로 게임주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